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지은이는 윌리엄 리, 옮기니는 신동숙, 감수는 김남규, 발행은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은 혈관신생 분야의 최고 전문가 윌리엄 리 박사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해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 섭취의 전략과 방법을 담았습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엄청난 화제를 뿌리며 단기간에 10만 부 이상 판매된 이 놀라운 의학책은 질병에 대항하도록 설계된 우리 몸의 선천적인 5가지 방어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5가지 핵심 방어 체계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 바로 그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식단을 활용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5가지 방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200가지 이상의 식품을 소개하는데요. 식품들을 선별하기 위해 윌리엄 리 박사는 특정 실험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연구, 동물실험, 인간의 세포에 식품 관련 요인이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험실 연구 등의 방법으로 얻어낸 전 세계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으며 식단이 부실하면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찾아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정보를 활용해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자가 면역증 등 자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리 박사는 자신이 고안해낸 555 플랜 식사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몸속의 5가지 건강 방어 체계를 활성화하는 각자가 선호하는 5가지 음식을 선택해서 매일 5차례에 걸쳐 섭취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방어 체계를 강화하면 몸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을 잘 활용하여 방어 체계를 강화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알아보려면 우선은 건강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건강을 병이 없는 상태로 인식한다. 하지만 건강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실제로 건강의 정의는 대대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건강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서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방어체계 속에서 우리 몸의 세포와 기관들이 순조롭게 기능하는 활성 상태라는 점이다. 이런 건강 방어체계는 몸에 태생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중 일부는 대단히 강력해서 심지어 암 같은 질병까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보호체계들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때로는 서로 지원하고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어체계들은 건강의 공통분모다. 병의 예방을 중시하고 그런 공통분모들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조절하면 병이 들기 전에 차단하는 통합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병을 치료하는 공통분모를 찾았던 것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 방어체계가 있다. 이 5가지는 모두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식단을 활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셈이 된다. 동료 의사들이나 학생들에게 식단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해 설명할 때면 나는 우리 몸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 설치된 기발한 방어 장치들로 보호된 중세시대의 요새와 같다는 비유를 든다. 이런 방어 체계들 중에서 성벽의 사면, 함정, 머더홀, 수비대가 침략자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기 위해 통로나 천정 등에 뚫어놓은 구멍 같은 것들은 실제로 적이 침략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건강 방어 체계는 몸이라는 요새를 지키는 숨겨진 방어시설이다. 이 방어시설들은 체내에서 몸을 치유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강을 강화할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5가지 방어 체계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다. 혈관 신생,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은 산소와 영양소를 몸 안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 운반한다. 혈관 신생은 이런 혈관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콩, 녹차, 커피, 토마토, 적포도주, 맥주, 경화치즈 같은 식품들은 혈관 신생 방어 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생, 골수, 폐, 간, 그 외 체내의 거의 모든 기관에 산재하는 7만 5천 개 이상의 줄기세포 덕분에 우리 몸은 날마다 재생된다. 이런 줄기세포들은 평생에 걸쳐서 몸을 유지하고 치료하고 재생한다. 다크초콜릿, 홍차, 맥주는 이런 재생 기능을 촉진해서 손상된 부위의 재생을 돕는다. 자색 감자는 암을 촉발하는 치명적인 줄기세포를 없앨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는 거의 40조 마리 가까이나 되는 박테리아가 살며 그 대부분은 우리 몸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물질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장으로 보낼 뿐 아니라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혈관 신생에 작용하며 심지어 뇌와 사회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한다.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잘게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만든 독일식 김치, 체더 치즈, 발효빵 같은 음식을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강화할 수 있다. DNA 보호, DNA는 본래 유전자 지도이지만 방어체계의 역할도 한다. DNA에는 태양의 복사열, 가정의 화학물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단 불균형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뛰어난 복구 체계가 갖춰져 있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 중에는 DNA의 복구 능력을 촉발하는 것도 있다. 몸의 이로운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해로운 유전자를 비활성화하는 식품도 있고, 텔로머, 말단 소립 단백질을 녹여서 DNA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식품들도 있다. 면역 체계는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몸을 정교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면역 체계는 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장을 잘 조절하면 암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거나 퇴치할 수 있으며, 그런 효과는 심지어 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으로 면역 체계에 관해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완전히 바뀌었다. 식품들 중에는 블랙베리, 호두, 석류처럼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의 활동과 증상을 약화시키는 식품도 있다. 먹어서 병을 이긴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증거. 병은 굶기고 건강은 먹여 키우고.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는 일만큼은 누구든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붉은 고기와 설탕 섭취를 줄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생활 습관은 그런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 덧붙여 음식을 이용해서 몸의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지원하고 확충하면 끔찍한 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콩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먼저 확인되었던 식품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근무하는
그리스 출신 과학자 티오도르 포치스는 1993년에 콩을 즐겨 먹는 건강한 일본인 남녀의 소변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천연 성분이 발견되었음을 밝힌 중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포치스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 제네스테인이 종양에 의해 생성된 혈관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제네스테인은 실제로 암세포 4종류, 신경모세포종, 유익육종, 횡문근육종, 망막모세포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건강한 사람들의 병을 예방하는 수단 중에 안전성을 따지면 음식만한 것이 없다. 물론 대장용종을 예방하는 것처럼 특정한 병을 예방하는 약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약은 본질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작용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약품은 보통 무언가를 없애거나 만드는 뚜렷한 한 가지 역할을 위해서 제작된다. 예컨대 암 치료제인 아바스틴은 치료에는 효과가 있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효용이 없다. 아바스틴을 몸에 주입하면 혈관 신생 신호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든다. 그런데 혈관 신생을 막는 것이 암 치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체내 혈관 신생의 정상적인 균형이 파괴되는 결과에 이른다. 몸의 다른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소량의 혈관 신생 신호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균형 파괴로 혈관 신생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되면서 상처 치유가 더뎌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음식에서 얻는 성분에는 압도적인 효과나 파괴력이 없다. 음식을 통해 조금씩 체내에 흡수되는 생리활성 물질은 혈관 신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인체 스스로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얻는 혈관 신생 요소들은 단순히 과도한 혈관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친다. 즉, 암의 영양 공급을 차단하려다가 심장에 필요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우려는 없다.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의 경우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음식도 혈관이 순환계의 자연적인 한계 이상으로 과잉 증식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혈관 신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몸의 장기를 혹사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법이 없다. 혈관 신생 식단은 항상성의 원칙을 꾸준히 따르면서 몸의 조화와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종합 정리.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활성화해서 건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있다. 그런 이로운 식품을 챙겨 먹으면 과도하게 생성된 혈관을 제거해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암, 자궁내막증, 시력 손상,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비만 같은 병을 물리칠 수 있다.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들은 몸의 자연적인 방어 능력을 키워서 병적인 혈관이 증식되지 못하게 막아서 이런 질병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든다. 반대로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천연 성분이 든 음식은 심장, 뇌, 피부, 신경, 모낭 등 주요 신체 기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유지하는 몸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한다. 혈관이 건강하게 증식되면 신체 기관이 각자의 형태와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혈관 신생 조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혈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고 혈관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잉 증식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순환계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식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 혈관 신생을 통한 몸의 균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갈수록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졌다. 건강을 중요히 생각해서 몸의 방어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혈관 신생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신선한 식품들을 집에 항상 구비해 두면 된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이런 재료를 구입하고 외식을 할 때도 이런 음식 위주의 메뉴를 주문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는 병이 있어서 병에서 완쾌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내린 처방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혈관신생 억제식품 아몬드, 캐비어, 리치, 흑토마토, 멸치, 체리, 마카다미아, 산란기의 수컷 연어, 애플사이다, 방울토마토, 고등어, 로마네스코, 사과, 밤, 망고, 로즈메리, 살구, 닭고기, 바지락, 연어. 건강을 되살려라. 누구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100세까지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굳이 없더라도 다들 활력이 넘치는 몸과 또렷한 정신으로 평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과학자들은 줄기세포가 성장기 때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자극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노화의 위력에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 줄기세포의 수와 효율이 저하되고 몸의 재생 능력이 감퇴된다. 이럴 때 적절한 음식을 선택해서 섭취하면 줄기세포가 근육을 키우고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작용을 늦추는 작용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줄기세포는 젊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노화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도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독일 홈부르크의 연구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은 환자들 중 혈중의 줄기세포 수치가 낮았던 사람들은 생존할 확률이 더 낮았다. 앞장서서 혈관 내피 정구세포라는 줄기세포가 혈관 신생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노화와 콜레스테롤 때문에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재생해서 심혈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담배를 끊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스타틴 등의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등 생활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 피 속에 든 혈관 내피 정구세포가 늘어나면서 이런 효과가 강화된다. 그뿐 아니라 음식으로도 혈관 내피 정구세포를 늘릴 수 있다. 초콜릿을 먹어서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초콜릿은 줄기세포를 보강하는 식품이다. 코코아 분말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불리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병의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플라바놀이 든 식품 섭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이미 오래전에 발견했다. 인체의 재생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은 초콜릿뿐만이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여부에 따라 골수, 피부, 심장 등의 기관에서 대기 중인 줄기세포들의 활동이 촉발될 수도 있다. 몸을 재생시키는 식품을 먹으면 몸의 기본 구성 요소부터 튼튼해지고 장기들이 꾸준히 재건되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된다.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식품은 나이가 들면서 피치 못하게 나타나는 장기 손상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줄기세포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 비만 등으로 입은 몸의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다. 가령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이 병원이나 가정에서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해서 심장과 뇌의 손상을 복구하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 나아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몸의 재생력을 활성화하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면 어떻겠는가. 어쩌면 그런 질병을 애초에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종합 정리. 줄기세포는 항상 활동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떨어지므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면 장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인체 본연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재생 기능을 촉진하는 식사법, 즉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몸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지중해와 아시아 지역의 식단에는 줄기세포에 이로운 식재료가 많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자. 또 지방이나 염분,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줄기세포가 재구실을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다.
만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중이라면 병으로 생긴 신체 조직 손상을 이겨내기 위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었다면 줄기세포가 심장을 살리고 뇌를 재건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줄기세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건강을 지켜내고 힘을 되찾고 몸이 맡은 기능을 한평생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건강을 증진하고 싶다면 몸을 재생시키는 식품을 먹는 것이 혈류를 개선하고 원기와 저항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선수이거나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이런 줄기세포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혹은 중년의 나이에도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수술을 받고서 되도록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 병에서 회복 중인데 더 빨리 완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몸을 순환하는 혈액 내 줄기세포의 수를 늘리는 것이 그러한 바람을 이룰 방법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 모든 줄기세포가 다 몸에 이로운 건 아니다. 암 줄기세포는 지극히 위험한 존재다. 현재 암이 있거나 과거에 암에 걸린 적이 있다면 암 줄기세포를 제거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암 줄기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식품과 그 식품에 든 생리활성 물질들이 갈수록 많이 밝혀지고 있다. 다행히도 암 줄기세포를 막는 식품은 몸에 이로운 줄기세포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몸의 재생 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 줄기세포를 증강하는 식품. 죽순, 녹차, 맥주, 케일, 블랙 초크베리, 망고, 블랙 라즈베리, 갓, 홍차, 복숭아. 암세포를 죽이는 식품. 사과, 자두, 살구, 석류, 블랙베리, 자색감자, 케이퍼, 적포도주, 당근, 콩. 내부 생태계를 활성화하라. 곧 엄마가 될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 두 사람 몫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뱃속의 태아를 생각해서 틀림없이 음식을 가려 먹을 것이다. 그런데 실은 임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는 음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무려 39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9조라는 숫자는 바로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박테리아의 개체수다. 장 박테리아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면 소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생리화학적인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다. 잘 관리된 장 박테리아 집단은 암이나 당뇨 같은 병을 물리치는 힘을 키우고 상처 치유력을 높이고 심지어 더 사교성 있는 성격으로 만드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기도 한다. 인류는 염증성 장질환, 우울증, 비만, 심혈관 질환, 파킨슨병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이겨내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몸에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를 살펴보자.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장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바이옴의 1에서 3%를 차지한다. 개체수는 적지만 이 박테리아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아커만시아는 면역체계를 조절하고 혈액 내 포도당 물질 대사를 증진하고 장염증을 줄이고 비만을 방지한다. 그 중에서도 면역체계에 끼치는 영향은 특히 놀라울 정도다. 요즘에는 암 환자들이 획기적인 면역치료를 받는다. 면역관문 억제제를 이용한 면역요법은 암 치료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서 접근한다.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항암요법과 달리 면역요법은 환자 자신의 면역체계를 이용해서 암을 없앤다. 암세포들은 면역체계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생화학적인 은폐수단을 사용하는데 면역관문 억제제는 그런 은폐수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몸에 거주하는 39조 마리의 박테리아 구성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과 식이요법을 활용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지면서 몸에 금세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전부 장의 맨 끝으로 내려간다. 장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박테리아가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박테리아들도 영양분을 소화하고 분해하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생리활성 물질은 물론이고 식품에 든 첨가물과 합성 화학 물질까지 분해한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음식이 어떻게 건강한 박테리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수가 너무 적으면 그런 좋은 박테리아를 늘리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균형을 회복하고 근본적으로는 보호막의 수위를 높여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일부 식품은 몸의 박테리아를 부정적으로 바꿔서 보호막의 수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병을 키울 수도 있다. 종합 정리.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과일, 채소, 탄수화물, 육류, 정크푸드, 탄산음료, 인공감미료는 인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된다. 우리 몸속의 박테리아들은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식품 성분을 분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을 보호하는 이로운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장을 보러 가거나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거나 집에서 만들어 먹을 음식을 정하거나 간식을 사거나 음료수를 고를 때에는 내 몸속의 박테리아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을까라고 자문해보자. 우리가 박테리아를 소중히 하면 박테리아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보답한다. 최선의 방법은 섬유질을 더 많이 먹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더 적게 먹는 것이다. 식물성 식품에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생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섬유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그런 식품을 먹으면 장 박테리아가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대사산물을 생성한다. 그에 따른 이로운 영양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다 보면 과일, 야채, 견과 이외의 음식까지 먹게 된다. 전통 발효식품과 치즈는 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종류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준다. 또 몸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는 코코아를 좋아해서 코코아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들이 줄어든다. 몇 가지 과일 주스, 석류, 크랜베리, 콩코드 포도는 아커만시아가 장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서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암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적포도주를 가볍게 한 잔 마시거나 홍차, 우롱차, 녹차 등의 차를 마시는 것도 건강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를 위하는 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럴 때는 장의 생태계를 재생하기 위해 먹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공식품에는 인공화합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 박테리아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후손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장의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자.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 프리바이오틱, 살구, 렌틸콩, 아루굴라, 노루궁뎅이 버섯, 아스파라거스, 망고. 프로바이오틱, 카망베르 치즈, 고다 치즈, 김치. 유전자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공해, 산업화 독소, 자외선, 감정적 스트레스는 모두 유전 암호를 손상시키는 요인이다. DNA가 손상되면 유전자들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노화나 피부 주름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나타나서 암을 일으키거나 뇌, 심장, 폐 등의 장기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유전 변이와 환경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데 식품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식과 건강에 관한 글에 빈번히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항산화제라는 것이 있다. 소위 슈퍼푸드로 불리는 식품들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에는 프리 라디칼을 중화하고 암에 맞서고 노화를 방지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도 맞는 말이다. 프리 라디칼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산소와 질소로 만들어지는 반응성이 대단히 높은 화합물이다. 인체는 세포에서 생성된 항산화제를 이용해 프리 라디칼 수치를 줄이려고 자연적으로 노력한다. 프리 라디칼이 천연 항산화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상태가 유발된다. 프리 라디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 포탄의 파편처럼 작용해서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 많은 식품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식품들의 항산화 물질은 흔히 프리 라디칼을 중화하고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DNA를 보호한다. 물론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면 항산화 성분이 든 기능식품과 건강보조제를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항산화제가 든 식품을 먹는 것은 유전암호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문제는 항산화제로 프리라디칼을 중화하는 과정이 공중에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임무와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미사일이 몇 개밖에 안 된다면 모두 격추시킬 수 있을 테지만 발사된 미사일의 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면 몇 개는 방어막을 뚫고 지면에 떨어져서 폭발할 것이다. 이 비유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체내에 프리라디칼이 적으면 항산화제로 모두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독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거나 흡연을 하거나 만성염증 질환이 있어서 감당해야 할 프리라디칼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식품이나 건강보조제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의 보호 효과는 부분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는 기제가 항산화제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다. 먹는 음식으로 DNA에 본래부터 갖춰진 방어 기전을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식품들은 DNA가 손상된 이후 DNA의 복구를 가속화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이른바 후성적 변화를 통해서 일부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 음식 외에 운동, 수면, 환경 노출도 좋거나 나쁜 후성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긍정적인 후성적 효과를 유발하는 식품들은 유익한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병을 예방하거나 맞서 싸우는 해로운 유전자들을 비활성화한다. 식품으로 텔로미어를 보호함으로써 DNA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 텔로미어는 DNA 가닥의 양끝을 감싼 보호용 덮개다. 텔로미어를 보호하면 파괴적인 노화작용을 늦출 수 있다. 그리고 흔히 구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런 DNA 보호 수단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DNA 손상을 직접 막아주거나 병을 물리치는 DNA 본연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종합 정리. 편하고 풍족한 삶 속에는 DNA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물론 나이가 들면 결국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위기를 완전히 모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먹는 음식을 신중히 선택해서 위기에 대응하면 몸의 건강을 지키는 DNA를 보호하고 복구하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런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들 중에 날마다 쉽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다. 항산화 기능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은 순환기에 있는 해로운 산화물질을 중화한다. 하지만 그런 생리활성 물질은 그저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식품들 중에는 세포의 기전을 활성화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DNA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다. 후성적 효과가 있는 식품들도 몸을 보호하는 유전자의 활동을 촉발하여 DNA의 이로운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종양 억제 유전자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다.
DNA가 이렇게 작용하도록 유도하면 그야말로 잃을 뻔한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식품도 DNA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가 자연적으로 짧아지지만 몸에 좋은 음식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길이 단축을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이를 늘릴 수도 있다. DNA는 단순히 유전자 암호를 담은 설계도가 아니라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호하고 복구하고 때로는 환경과 노화의 가차없는 공격을 피해 방향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정보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보아야 한다. DNA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 항산화 기능, 보타르가, 어란, 브로콜리, 새조개, 구아바 DNA 복구 능력 증강 보타르가, 당근, 새조개, 헤이크 후성적 영양, 바질, 청경채, 브로콜리, 양배추 텔로미어 길이를 늘림, 아몬드 버터, 아몬드, 브라질 너트, 캐슈 버터 면역 지휘 본부를 가동하라.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들은 모두들 무엇을 먹어야 병에 안 걸리고 몸을 튼튼히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식사 전통을 면역 체계를 지키는 건강 유지 수단이라는 새로운 견지에서 바라보고 있다. 현대 면역학은 어떤 식품이 면역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수프는 가장 오래된 민간요법 중 하나다. 이제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 닭고기의 살과 뼈로 만든 수프에 면역체계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천연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몸에 염증이 적을수록 감기와 독감에 걸려 고생할 우려가 줄어든다. 감기가 걸리면 잘 먹고 열이 나면 음식을 삼가라라는 민간의 지혜도 마찬가지다.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 몸에 있는 오래되고 낡은 면역세포들이 제거되고 그 대신 줄기세포에서 건강한 면역세포가 새로 생겨 감염에 맞설 태세가 갖춰진다. 관련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면역체계를 최적화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질병에 맞서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있다. 음식이 면역체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면역의 두 가지 부분인 내재 면역계와 적응 면역계의 영향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종합 정리. 면역체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볼륨에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볼륨을 높여야 하고 때로는 견딜 만한 수준으로 볼륨을 낮춰야 한다. 가령 독감이 유행할 때는 면역체계를 증강해서 감염을 막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면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면역 방어체계가 있으면 감염원처럼 몸 바깥에서 들어온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처럼 몸 안에서 생긴 병으로부터도 몸을 지킬 수도 있다. 암에 걸린 사람은 면역체계를 보호하고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임무를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량의 화학요법 제제를 쓰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면역체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보호하기가 더더욱 힘들다. 이럴 때 면역을 증강하는 음식을 먹으면 항암 치료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면역체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신 항암 면역요법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면역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령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먹을 수는 있다. 그리고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GALT, 장 연관 림프 조직이라고 불리는 젤리롤 같은 층을 통해 면역체계와 소통한다. 장 박테리아가 건강하면 박테리아들이 면역체계의 건강을 도모한다. 그래서
8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던 모든 식품들은 면역체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어떤 한 가지 건강 방어체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강 방어체계들은 서로 협력해서 작용한다. 이렇듯 이 책에서 설명하는 5가지 건강 방어체계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반면에 자가 면역질환이 생기면 면역체계가 과민 반응해서 심할 경우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특정 식품이나 식이 패턴은 그런 면역체계를 진정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자가 면역 반응 촉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병의 의존제는 면역체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너무 미약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염증 반응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 선조들의 지혜는 지금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도 적용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보를 이용하면 면역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 면역 증강, 숙성 마늘, 블랙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팽이버섯, 감초 뿌리, 잎새버섯,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면역 진정, 아세롤라, 브로콜리, 카무카무, 방울토마토. 555 플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드디어 본격적인 실천에 임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병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는 몸의 건강 방어 체계, 그리고 그런 방어 체계들을 강화하는 식품들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제는 병에 맞설 태세를 갖춘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 준비가 됐다. 이번 장은 이런 새로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혈관 신생 억제,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의 5가지 건강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식습관이다. 이 실천 계획은 체중을 감량하거나 신체를 단련하거나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는 않는다. 삶의 방식을 엄격히 규제해서 매 끼니에 먹어야 할 음식을 일일이 규정하지도 않는다. 그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다.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으면 안 되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천 계획은 건강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식품들을 식생활에 통합시켜서 더 건강해 보이고 컨디션이 한결 좋아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새로운 접근법이다. 나는 이 실천 계획에 555 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간단히 말해서 555 플랜은 먹어서 병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몸을 되살리는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555 플랜은 5가지 건강 방어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에 각각 좋아하는 것을 식사나 간식으로 최소 5가지씩 매일 최대 5번씩 섭취하는 전략이다. 555 플랜을 실행하기. 이 책에서 설명했던 모든 건강 정보를 반영해 만든 555 플랜은 더 건강해지고 입이 즐거워지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쉽고 간단한 실천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5라는 숫자는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 방침들을 상징한다. 5. 5가지 건강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는 5. 5가지 건강식품을 선택해서 5. 매일 5번에 걸쳐서 먹는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55 플랜의 첫 번째, 5. 건강 방어 체계. 우리 몸에는 5가지 건강 방어 체계가 있다. 바로 혈관 신생 억제,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다. 이 체계들은 완벽한 균형의 상태로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 건강에 경미한 문제가 생기면 이 방어 체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건강 상태다. 매일 각 방어 체계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병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력을 강화하고 본거지를 지키는 평생의 습관을 들일 수 있다. 5가지 건강 방어 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려면 555 플랜의 두 번째 O가 필요하다. 555 플랜의 두 번째 O,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 두 번째 O는 각자가 고른 좋아하는 식품 최소 5가지로 이 식품을 날마다 섭취해야 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데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책의 지침을 따르면 각자 좋아하는 식품들을 선택한 목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목록은 5가지 건강 방어 체계에 1가지 이상의 영향을 주는 식품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식품들 중에서 만들게 된다. 어떤 식품은 1가지 방어 체계에, 또 어떤 식품은 1개 이상의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5가지 방어 체계 모두에 한꺼번에 영향을 주는 식품도 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5가지 방어 체계 각각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종류의 식품을 매일 선택해서 먹으면 일주일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35차례, 1년이면 무려 1820차례를 먹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렇게 건강은행에 꾸준히 저축을 하면 가끔씩 몸에 나쁜 식품을 먹을 때 해로운 영향을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1년에 몸이 안 좋은 음식을 튀김, 석쇠에 구운 고기 등을 무려 100차례나 먹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이 사람이 555 플랜을 실천 중이라면 먹는 음식의 95%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나쁜 음식보다 월등히 많이 먹게 된다.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 5가지 식품들만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먹는 여러 가지 식품들 중에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먹는 5가지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 5가지는 날마다 달라질 공산이 크다. 매일 똑같은 식품들 5가지를 식단에 넣어도 되지만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날마다 최소한 5가지 이상의 건강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몸에 좋은 식품은 원하는 만큼 아주 많이 먹어도 관계없다. 몸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을수록 몸의 방어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건강을 위한 토대를 더 확고히 하게 된다. 555 플랜의 3번째 O, 건강식품을 먹을 기회. 3번째 O는 언제 먹는가, 즉 하루에 먹는 식사와 간식을 의미한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이나 디저트 총 5차례에 걸쳐 무언가를 먹게 된다. 그건 선택한 건강식품 5가지를 먹을 기회가 매일 5차례는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5차례에 나눠서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은 그저 하나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상황에 따라 하루 1차례 혹은 2~3차례의 식사에 5가지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먹어도 관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나쁘거나 끼니를 놓치는 등 평소와 다른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절해가면서 챙겨 먹을 수 있다. 내가 밥이나 간식을 먹을 5번의 기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끼니를 굶거나 더 자주 먹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5차례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식사와 간식을 먹는 사람도 여전히 555 플랜을 실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음식을 먹는 5차례 기회에 5가지 식품을 각기 분배해서 먹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만 무엇이 되었든 각자에게 편한 방식으로 실천하면 된다. 이 실천 계획은 유연하고 맞춤형이며 현실적이고 금세 습관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보면 실천하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방법은 각자 좋아하는 것에 토대를 둔 방식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